야, 창문 안 열어?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기사님, 무서워요.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켜주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수진의 경고에 동혁이 발끈했어요. 뭐? 아줌마 지금 날 협박해? 그가 차보닛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아이고, 심장이야.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 차에서 내린 순간 조폭들은 흠칫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모셔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켜줄 것 같아? 강민호가 앞으로 나섰죠. 야, 아줌마! 정신 안 차려? 여기가 어디지 알아?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겠네요. 위급한 할머니의 상태, 조폭들에게 둘러싸인 대리기사 수진.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밤 11시 강남구 논현동의 불빛들이 번쩍거렸습니다. 수진은 운전대를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대리운전 앱에서 알림음이 울렸죠. 오늘도 긴 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고객님.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벌써 8시간째 운전대를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 민준이를 생각하면 피곤함 따위는 사치였죠. 조금만 더 버티자. 민준이가 졸업할 때까지만.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유학비, 그 돈을 마련하려면 하루 15시간은 일해야 했어요. 논현동의 화려한 음식점 앞에 도착했을 때 좁은 주차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검은색 BMW가 나타났죠. 기익. 급정거 소리가 귓전을 찢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BMW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어요.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 한눈에 봐도 돈 많은 집 아들이었죠. 수지는 그가 최동혁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왔는데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동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 자리에 대냐고?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줌마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박혔죠. 하지만 참았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네, 제가 비켜드릴게요. 수진이 물러서려는 순간 BMW에서 또 다른 남자 넷이 내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차림새였어요. 그들의 눈빛이 불쾌하게 번들거렸죠. 동혁아, 뭐야? 이 아줌마가 시비 걸어? 그냥 놔둬. 우리가 차 대면 되지. 그들은 수진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마치 거기 없는 사람처럼. 수진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이 스쳤죠. 15년 전 707 부대에서의 훈련. 감정을 다스려라. 분노는 적이다.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고객님을 모셔왔습니다. 실례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동혁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죠. 저것 봐. 역시 아줌마들은 겁이 많아. 수진의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손님은 68세의 김영희 할머니였어요. 작고 여린 몸에 고운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기사님, 마포구 상암동까지 부탁해요. 네, 할머니,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차에 타자 수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동혁 일행이 보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그런데 동혁이 동료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입모양이 선명했어요. 저 여자 좀 골려줘야겠다.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죠. 기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니 힘드시겠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자녀분들은 있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죠. 어머, 훌륭하시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아나요?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팠어요. 몰라요. 그냥 회사 다닌다고 했거든요. 왜요? 창피하잖아요. 엄마가 대리운전 한다는 게. 할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자랑스러운 거죠.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부웅. 굉음과 함께 검은색 BMW 2대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까 그 동역 일행이었죠. 수진의 몸이 경직됐어요. 어머, 무서워라. 왜 저렇게 운전하지?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BMW들이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안전벨트 잘 매셨죠? 네, 그런데 왜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운전대를 꽉 잡았죠.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707부대 특수요원이었던 시절. 그때는 이수진이 아니라 코드네임 팬텀이었죠. 북한 무장공비 8명을 혼자 제압했던 전설. 하지만 그건 과거였어요. 지금의 수진은 그저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죠. BMW가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수진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기익. 악,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네. 네.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죠? BMW에서 동혁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죠. 천천히 수진의 차로 걸어왔어요.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수진은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야, 아줌마. 창문 안 열어? 동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기사님, 무서워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 없는 할머니가 이런 일에 휘말리다니.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동혁이 더 빨랐죠. 112에 신고하려고? 해봐. 내가 누군지 알아? 강남에서 건물 10개 가진 최 회장 아들이야.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겁먹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5년 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끈이었죠. 평범한 엄마,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스스로를 가둬놓았던 틀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톤이 차갑고 단단해졌죠.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봤어요. 기사님,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수진이 창문을 5cm만 열었습니다. 동혁이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죠. 이제야 정신 차렸네. 아까 주차장에서 깝친 거 사과해. 무슨 사과를 원하신지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섬뜩했죠. 무릎 꿇고 빌어. 그럼 그냥 보내줄게. 동혁이 킥킥 웃었습니다. 뒤에서 친구들도 차에서 내려 구경하고 있었죠. 수진은 백미러로 상황을 확인했어요. BMW 2대, 남자 5명. 도로는 한적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죠. CCTV는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각지대네. 수진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동혁 일행에게도 수진에게도 같은 조건이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켜주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수진의 경고에 동혁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뭐? 아줌마가 지금 나 협박해? 그가 차보닛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아이고, 심장이야.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수진은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동혁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수진이 내린 모습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곧게 편 어깨, 흔들림 없는 눈빛. 무엇보다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모셔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동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켜줄 것 같아? 네. 비켜주실 겁니다. 수진의 대답에 동혁 일행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강민호가 앞으로 나섰죠. 야, 아줌마, 정신 안 차려. 여기가 어딘지 알아?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남대로 초입. 밤 11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차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몇몇 보행자들이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죠. 알아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겠네요. 수진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동혁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반응이었죠. 뭐야? 지금 나 위협하는 거야? 아니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차 안에서 신음했어요. 아이고. 기사님,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10초 드릴게요. 비켜주세요. 이 미친. 동혁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더 빨랐죠. 오른손으로 동혁의 손목을 잡고 살짝 비틀었어요.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동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놔! 수진이 손을 놓자 동혁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친구들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죠. 야! 이 아줌마 뭐야? 동혁아 괜찮아? 동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표정이었어요. 다 차 타! 2년 오늘 끝장내고 만다! 그들이 우르르 BMW에 올라탔습니다. 수진도 재빨리 운전석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수진을 봤죠. 기사님, 저 사람들이 괜찮아요, 할머니. 꼭 잡고 계세요. 부웅. BMW 2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앞뒤를 막았습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기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핸들을 왼쪽으로 확 꺾었죠. 킥.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의 차가 인도 쪽 틈새로 빠져나갔어요. BMW들이 황급히 따라왔죠. 강남대로에 진입하자마자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붉은 신호등. 수진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좌우를 확인하고 그대로 통과했죠. 뒤에서 BMW들도 따라왔습니다. 빵빵.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렸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기사님, 빨간불이에요. 할머니가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수진의 손이 기어를 움켜쥐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수진의 머릿속에서 15년 전 훈련이 되살아났습니다. 적의 추격을 따돌리는 운전술, 도시의 지형을 이용한 탈출법,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죠. 삼성역 교차로, 복잡한 차선이 얽혀 있었어요. 수진은 갑자기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BMW 한 대가 따라오다가
다른 차와 부딪힐 뻔했어요. 기, 젠장, 전현이 미쳤나? 동혁이 무전기로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무전기까지 준비해온 상태였죠. 민호야, 옆으로 돌아서 막아. 오케이. 지금 간다. 두 번째 BMW가 옆 차선으로 붙었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박성우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야, 아줌마! 차 세워! 수지는 대답 대신 핸들을 살짝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BMW가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 틈에 수지는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한강대교 진입로.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리 위는 더 위험했어요. 피할 곳이 없었죠. 게다가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 식은땀이 흐르는 얼굴. 수진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병원에 가야 해. 빨리. 그때 BMW가 뒤에서 받으려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수진은 백미러로 거리를 쟀어요. 3m, 2m, 1m. 바로 그 순간 수진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다시 가속했습니다. BMW가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어요. 하마터면 다리 난간에 부딪힐 뻔했죠. 미친, 죽을 뻔했잖아. 이준석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더욱 분노했어요. 닥쳐. 전현 무조건 잡는다. 다리를 건너 마포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죠. 저거 보복운전 아니야? 112에 신고해야겠다. 빨리 찍어. 유튜브에 올려야지. 시민들의 반응을 본 수진이 안도했습니다. 증거가 남는다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할머니를 지켜야 했죠. 공덕역 로터리. 수진은 갑자기 유턴을 했습니다. BMW들이 따라오려다가 신호에 걸렸어요. 잠시 시간을 벌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빵빵빵. 사방에서 경적이 울렸어요. 아수라장이 됐죠. 이 미친놈들. 사고 나겠다. 운전자들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BMW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수진의 차만 쫓았죠. 마포대교 입구. 수진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리로 가면 또 위험해요. 대신 옆도로로 빠졌죠. 좁은 이면도로였습니다. 기사님, 여기는? 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답했죠. 지름길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사실 지름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에서는 BMW의 속도를 이용할 수 없었죠. 수진의 작전이었어요. 골목을 몇 번 돌자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상암동 입구였어요. 목적지가 가까워졌죠. 하지만 BMW들도 따라왔습니다. 더 화가 난 표정으로. 저기다. 저기 편의점 앞에서 막아. 동혁의 지시에 BMW 한 대가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급정거했죠. 기익. 수진도 할 수 없이 멈췄습니다. 앞뒤로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의 밝은 불빛이 주차장을 비췄습니다. CCTV가 있는 게 보였어요. 수진은 일부러 CCTV가 잘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죠. 할머니, 지금 119에 전화해 주세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때 BMW에서 5명이 모두 내렸습니다. 동혁이 앞장서서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제 끝이야, 아줌마. 그래요. 이제 끝이네요. 수진의 대답에 동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렇게 침착할까? 수진은 차에서 내렸어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등지고 섰죠. 5명의 남자가 반원을 그리며 둘러쌌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유리문 너머로 불안하게 지켜봤어요. 손님 2명도 멈춰서서 구경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5명의 젊은 남자. 그것도 덩치 큰 남자들이었으니까요. 이제 무릎 꿇어. 그리고 빌어. 동혁이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킥킥 웃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물었죠. 왜요? 왜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하죠? 동혁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어요. 인연이 진짜. 그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차 안에서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수진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됐어요. 할머니가 위험했죠. 그 순간 수진의 몸에서 15년 동안 숨겨둔 야수가 깨어났습니다.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주차장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수진은 5명의 남자들을 차례로 훑어봤어요. 동혁, 강민호, 박성우, 이준석, 김태연. 모두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었죠. 명품 옷과 시계로 온몸을 감싼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민호야. 저 할머니도 끌어내. 동혁이 턱짓으로 차 안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의 몸이 순간 경직됐어요. 할머니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상관없어? 네가 태우고 있으면 상관 있는 거지. 민호가 차 문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그 앞을 막았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순간 5명 모두가 움찔했어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오호, 아줌마 좀 세네. 성우가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나 알아? 동혁이 아버지가 강남 부동산 왕 최 회장이야. 이 동네 건물 절반이 우리 거라고. 그래서요? 수진의 담담한 반응에 성우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정신 안 차렸구나. 준석이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BMW 로고가 번쩍였죠. 이 차 한 대가 너 같은 아줌마 1년치 월급이야. 알아? 몰라도 되는 정보네요. 수진의 차가운 대답에 준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태연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수진의 얼굴에 일부러 뿜었죠. 아줌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설마 이혼녀? 아니면 과부? 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적이에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5분 들였는데 아직도 안 비키네. 동혁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100만 원이 넘는 롤렉스였죠. 경찰에 신고했어? 해봐. 우리 아버지 골프 친구가 강남경찰서장이야.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어차피 경찰이 오기 전에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으니까요. 쿵. 동혁이 갑자기 차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움푹 들어갔어요. 이제 시작이야. 쿵, 쿵. 민호와 성우도 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닛이 여기저기 찌그러졌죠. 그만. 수진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준석이 사이드 미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지끈.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태연은 뒤 범퍼를 발로 걷어찼죠. 이 차 보험 들었어? 자차는? 동혁이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아, 맞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보험료도 아깝다며 그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수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 차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어요. 10년 동안 소중히 관리해온 추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의 신음이 들렸어요. 수진이 뒤를 돌아봤죠. 할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슴이, 숨이.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죠. 심장마비 증상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험했죠. 비켜.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야 해요. 수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오히려 즐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 그럼 무릎 꿇어. 지금 당장. 미쳤어요? 아니면 할머니도 같이 꿇든가. 둘 다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10번 외쳐. 동혁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죠. 빨리. 안 그러면 할머니 죽을지도 몰라.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편의점 안에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밖에 남자들이. 손님 2명도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약자는 혼자 싸워야 했죠. 10초 줄게. 19, 8. 동혁이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킥킥거렸어요. 수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7, 6, 5. 수진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15년 전 훈련이 떠올랐어요. 압도적인 수정 열세에서 싸우는 법. 먼저 리더를 제압하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4, 3, 2. 수진의 오른발이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게 중심을 낮췄죠. 겉으로는 항복하는 자세처럼 보였어요. 동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 차리. 수진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빨랐어요. 오른손이 동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압박점을 정확히 눌렀죠. 동혁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스마트폰이 떨어졌어요. 동시에 왼손으로 동혁의 목 옆을 쳤습니다. 경동맥 압박.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툭. 동혁이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기절한 겁니다. 뭐야? 민호가 놀라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몸을 낮추며 피하고 민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죠. 컥! 민호가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성우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수지는 뒤도 보지 않고 팔꿈치를 뒤로 찔렀죠. 퍽! 성우의 코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코피가 터졌어요. 으악! 내 코! 준석과 태연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수지는 오른발로 준석의 무릎 뒤를 걷어찼어요. 준석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죠. 그 순간 태연의 목을 잡고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특수한 기술이었어요.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고 기절시키는 방법. 707 부대에서 배운 비살상 제압술이었죠. 5초? 단 5초 만에 5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수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빨간 불빛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녹화됐겠죠. 정당방위였다는 걸 증명해줄 증거가.
뭐야? 동혁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동혁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번졌어요. 당신들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르쳐 드릴까요? 너 누구야?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동혁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다시는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날 테니까.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차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쓰러진 5명을 피해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백미러로 그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병원까지 5분. 수지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15년 만에 깨어난 전사의 본능이 아직 식지 않은 채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수지는 할머니가 실려 들어간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다행히 제때 도착했죠. 의사가 나와서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이, 아줌마. 동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몸이 긴장했어요. 병원 어디야? 우리가 지금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냐고? 우리 5명 병원 치료비 물어내야지.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도 받아야 하고. 수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지도 모르죠. 수지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응급실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됐으니까요. 병원 주차장. 깊은 밤이었지만 가로등이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수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15년 전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바람의 방향, 그림자의 위치, 발소리가 울리는 정도. 모든 게 정보가 됐죠. 707 부대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적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환경을 아는 것이다. 교관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부웅. 굉음과 함께 차량 여러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BMW 2대와 벤츠 1대. 차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12명. 동혁과 친구 넷, 그리고 새로운 얼굴 7명이었죠. 모두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저기 있네. 동혁이 수진을 가리켰어요. 그의 얼굴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코피가 났던 성우는 코에 거즈를 대고 있었습니다. 형, 저 아줌마예요. 동혁 옆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운동으로 다진 몸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너 혼자야?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1대 12.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자가 손가락을 꺾으며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제스처였죠.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 시간에 경찰? 최소 10분은 걸릴걸?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다른 남자들이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반원형으로 포위하는 전형적인 형태였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계산을 끝냈죠. 12명. 그중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명. 나머지는 숫자 채우기. 가장 위험한 건 30대 남자. 아마 조폭이거나 그런 쪽 사람일 거예요. 그 다음은 문신한 남자 둘. 그들도 싸움에 익숙해 보였죠. 마지막 기회야.
지금 무릎 꿇고 빌면 살살 때려줄게. 3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왜 그래야 하죠? 왜? 우리 동생 건드렸잖아. 먼저 시비 건 건 그쪽이에요. CCTV 다 찍혔고요. 남자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증거 있으면 뭐 할 건데? 우리가 널 병원 보내면 그걸로 끝이야. 수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뭐? 707부대 들어보셨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707부대. 대한민국 최강의 대테러 특수부대.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이쪽 세계 사람들은 알았죠.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허세 부리지 마. 707부대에 여자는 없어.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있었어요. 수진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실험적으로 여성 대원을 선발했죠. 단 3명. 그중 1명이 저예요. 거짓말 같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코드네임 팬텀. 200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혼자서 8명을 제압한 사람. 30대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네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기술을 다 기억하고 있죠. 수진이 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번엔 남자들이 2발 물러섰어요.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동혁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군번줄이었죠. 거기엔 특수한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707부대의 상징. 그리고 팬텀이라는 글자. 이게 증거예요. 남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짜였어요. 눈앞에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전설의 특수부대원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은퇴했잖아. 동혁이 억지로 용기를 내며 말했어요. 15년이나 지났다고. 이제 그냥 아줌마잖아. 수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수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달라졌죠.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눈을 뜬 것 같았습니다. 30대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다들 멈춰.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동혁이 화가 나서 달려들었으니까요. 까짓 거 아줌마 하나 못 잡아? 동혁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수지는 그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냈어요. 그리고 손목을 살짝 비틀었죠. 찰칵. 관절이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아! 동혁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남자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다음은 누구?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삐뽀삐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빨간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죠. 경찰이다. 다들 튀어. 30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허둥지둥 차에 올라탔어요. 동혁도 친구들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났죠. 이거 그냥 안 넘어가. 동혁이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너 끝장이야. 차들이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경찰차 3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경찰관들이 내렸죠. 그중 1명이 수진을 보고 멈춰 섰어요. 수진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마포경찰서 박재영 경위. 15년 전 707부대 동기였죠. 재현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정말 너야? 이수진? 재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긴 얘기야.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단 할머니부터 확인하고 올게. 응급실에 계시거든. 무슨 일이야? 신고받고 왔는데. 나중에 설명할게. 근데 재현아. 응? 날 못 본 척 해줄 수 있어? 재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수진의 눈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1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오늘 밤 모두 드러났죠.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단 정식 조사는 내일 하자. 오늘은 가. 고마워. 수진이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응급실 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설은 다시 잠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한번 깨어난 야수를 다시 잠재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마포경찰서. 수지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재현이 있었죠. 15년 만에 다시 만난 동기였지만 지금은 경찰과 참고인의 관계였습니다. 편의점 CCTV 확인했어. 재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선명한 화질로 어젯밤 상황이 재생되고 있었죠. 완벽한 정당방위야. 그들이 먼저 차를 파손하고 위협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런데 수진아, 정말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었어? 응. 벌써 5년째야. 재현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707부대 최고의 요원이었던 내가. 왜?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 민준이 유학비도 보내야 하고.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재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수진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다른 경찰관이 급하게 들어왔죠. 박경희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대리운전 여전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뭐야 이게? 재현이 놀라서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떴죠. 강남 부자 5명 vs 대리운전 기사 1명. 충격적인 결과. 707부대 출신 여성. 15년 만에 전설의 부활. 할머니 지킨 진짜 영웅. 그녀의 정체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어젯밤 목격자들이 SNS에 올린 것 같아. 영상도 있고. 재현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 5초 만에 5명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죠. 조회수가 이미 100만을 넘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다. 언니 너무 멋있어요. 이런 분이 대리운전을.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웅이 있었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원하지 않았던 관심이었죠. 최동혁 일행은 어떻게 됐어? 구속영장 신청했어. 집단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보복운전.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아버지가 재벌이라며? 재현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소용없어. 증거가 너무 확실해. CCTV, 목격자, 스마트폰 영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번호였어요. 민준이었죠. 여보세요? 엄마 맞아? 아들의 목소리가 들떴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유튜브 봤어. 엄마가 707부대였다고? 진짜야?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었어요. 민준아, 그건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예상외의 반응이었어요.
민준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친구들이 다 엄마 영상 보고 놀랐어. 우리 엄마가 영웅이라고.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그냥. 알아. 나 때문에 대리운전 하는 거지?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빨리 졸업해서 돈 많이 벌게. 엄마 더 이상 힘들게 일 안 해도 되도록. 민준아. 사랑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재현이 휴지를 건넸죠.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네. 몰랐어. 이렇게 반응할 줄은.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방송국이었어요. 안녕하세요. MBC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 수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곧이어 다른 방송국들도 전화했죠. SBS, KBS, JTBC 모두 거절했습니다. 출연료 꽤 줄 텐데? 재현이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죠. 돈이 목적이 아니야.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수진을 조용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할머니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기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천사 같은 분이에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심장마비 직전이었는데 목숨 걸고 저를 지켜주셨죠. 기자들이 수진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이수진 씨, 한 말씀만. 707 부대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대리운전을 하게 되셨나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따라왔어요. 제발 그냥 놔두세요. 전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5초 만에 5명을 제압해요? 그건. 그때 병원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어요. 기자들을 막아줬죠. 수지는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각종 기업에서 보안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죠. 경호업체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연봉 1억 어떠세요? 차량 제공, 숙소 제공, 모든 혜택 드립니다. 우리 회사 보안팀장 맡아주세요. 하지만 수지는 모두 거절했어요. 대신 대리운전 앱을 켰죠. 여전히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수진을 알아봤어요. 혹시 그분 아니세요? 뉴스에 나온. 네, 맞아요. 와, 실물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그냥 평범한 기사예요. 하지만 손님들은 달랐어요. 팁을 두둑하게 주고 갔죠. 어떤 손님은 10만 원을, 어떤 손님은 5만 원을 더 줬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최동혁 일행의 재판이 열렸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에서 3년. 재벌 아들이라는 지위도 소용없었어요.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정의의 승리, 갑질 문화의 종말, 약자를 지킨 진정한 강자. 수지는 여전히 대리운전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손님들이 존중해줬습니다. 동료 기사들도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요. 수진 선배님,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일한 것뿐이에요. 한 달 후, 수지는 여전히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편안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대리운전입니다. 아, 기사님. 혹시 그 유명한 분 맞으세요? 그냥 평범한 대리기사예요. 어디로 모시면 될까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707 부대 출신이라는 과거도 대리운전 기사라는 현재도 모두 자신의 일부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속에서 수지는 오늘도 누군가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성실한 노동자로서 그것이 이수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